내 친구 지우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작년에 겪었던 기묘한 일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했었다. 그는 몇 년간 지방의 작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작년에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로 정근을 갔다고 했다. 새 학교는 오래된 건물에 학생 수도 많지 않은 평범한 곳이었다. 지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며 설렜다고 한다. 지우는 1학년 3개 반을 담당했다. 각 반은 30명 내외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는 매일 수업 자료를 프린트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학교에는 오래된 복합기가 교무실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 그 기계는 느리고 종종 종이를 씹어먹곤 했지만, 그래도 지훈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다. 그는 매일 아침 수업 전에 복합기 앞에 서서 프린트물을 뽑았다. 3개 반, 약 90장의 프린트물을 준비하는 건 제법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지우는 그 과정을 즐겼다. 학생들이 자료를 받아들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훈이 새 학교에서 2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훈은 매번 정확히 학생 수만큼 프린트물을 뽑았다. 1반은 30명, 2반은 29명, 3반은 31명. 그는 복합기에 원본을 올리고 반별 인원수를 입력한 뒤 출력이 끝나면 프린트물을 가지런히 정리해 교실로 가져갔다. 그런데 1반에서만 늘 프린트물이 한 장 더 나오는 거였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30장을 뽑으려 했는데 실수로 31장을 입력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지우는 여분으로 나온 한 장을 교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교실 맨 앞줄 학생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주며 뒤로 돌려 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익숙하게 자료를 나눠 가졌고 지우는 칠판 앞에 서서 수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갈 무렵 맨 뒷줄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프린트물이 한 장 남았어요. 지우는 웃으며 아, 내가 잘못 뽑았나 보네. 그냥 버려도 돼. 라고 대꾸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분의 프린트물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런 일이 2번 반복되자 지우는 조금 신경이 쓰였다. 그는 꼼꼼한 성격이라 복합기에 숫자를 입력할 때 항상 2번 확인했다. 그런데도 1반에서만 매번 한 장이 더 나왔다. 2반과 3반은 늘 정확했다. 29장, 31장, 딱 맞게. 하지만 1반은 30장이 아니라 31장이 뽑혔다. 지우는 복합기가 오래돼서 그런가 싶었다. 기계가 숫자를 잘못 읽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는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다. 이 복합기 가끔 숫자 틀리게 뽑아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요. 그거 그냥 좀 느린 거지. 문제는 없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며칠 뒤 지우는 일반 수업을 위해 프린트물을 뽑았다.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 싶어 원본을 복합기에 올리고 매수에 30을 입력한 뒤 출력되는 프린트물을 한 장 한 장 세어봤다. 1장, 2장, 3장. 그는 한눈 팔지 않고 세었다. 그리고 마침내 30장째가 나왔다. 복합기는 윙 소리를 내며 멈췄다. 지우는 프린트물을 정리하며 다시 세어봤다. 30장. 정확했다. 그는 안심하며 일반 교실로 갔다. 학생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수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또였다. 맨 뒷줄 학생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 한 장 남아요. 라고 말했다. 지우는 순간 당황했다. 뭐? 내가 분명 30장 뽑았는데? 그는 학생에게 다가가 여분의 프린트물을 받아들었다. 분명 자신이 뽑은 자료였다. 글씨체, 문장, 심지어 종이의 미세한 구김까지 똑같았다. 지우는 그날 저녁 교무실에 남아 복합기를 점검했다. 기계는 낡았지만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는 원본을 다시 올리고
이번에는 10장을 뽑아봤다. 결과는 정확히 10장. 다시 20장을 뽑아봤다. 역시 20장. 하지만 일반 자료를 뽑을 때는 30장을 입력해도 31장이 나왔다. 이쯤 되자 지우는 농담처럼 학생들에게 물었다. 너희 반 혹시 31명 아니야? 학생들은 웃으며 아니에요 선생님 30명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 지우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다. 며칠 뒤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선생님 프린트물 왜 맨날 한 장 더 뽑히는 거지? 혹시 선생님이 우리 반 인원수를 잘못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훈이 매번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점점 궁금해졌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끝나고 지훈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진짜로 왜 한 장씩 더 뽑히는 거예요? 저희 반 진짜 30명 맞는데? 지훈은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학생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는 대충 복합기가 오래돼서 그래 라고 둘러댔지만 학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다. 그날 저녁 지우는 교무실에서 혼자 프린트물을 뽑으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는 원본을 다시 올리고 30장을 입력했다. 이번에는 출력되는 프린트물을 하나씩 손으로 만지며 세웠다. 1장, 2장, 3장, 그리고 30장. 그는 확실히 30장이 맞는지 다시 세어봤다. 틀림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프린트물을 책상에 내려놓고 다시 세어보니 31장이 돼 있었다. 지우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교무실은 어두웠고 복합기의 희미한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프린트물을 다시 세어봤다. 31장. 그는 당황해서 원본을 확인했다. 원본은 1장, 분명했다. 하지만 복사본은 30장이 아니라 31장이었다. 지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미쳤나? 아니면 복합기가 정말 고장난 건가? 그는 다음날 복합기를 점검하기로 했다. 학교에 전화해 정비업체를 불렀다. 정비사는 복합기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거 그냥 오래된 거지 별 문제 없어요. 숫자 틀리게 뽑힐 리는 없고요. 라고 말했다. 지우는 정비사에게 일반 자료를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정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본을 올리고 30장을 입력했다. 출력이 시작됐다. 지우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1장, 2장, 그리고 30장. 정비사는 프린트물을 건네며 자, 30장 맞죠? 라고 말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프린트물을 받아 세어봤다. 31장. 그는 정비사에게 소리쳤다. 이거 보세요. 31장이에요. 정비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프린트물을 다시 세어봤다. 아, 진짜네. 내가 잘못 세었나? 그는 다시 30장을 뽑았다. 이번에도 결과는 31장이었다. 정비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하네. 기계는 멀쩡한데? 라고 중얼거렸다. 지우는 그날부터 일반 수업이 두려워졌다. 그는 프린트물을 뽑을 때마다 숫자를 세고 또 세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30장을 뽑아도 31장이 나왔다. 그리고 교실에서 나눠주면 늘 1장이 남았다. 어느 날 지우는 일반 학생 수를 직접 세어보기로 했다. 혹시 자신이 학생 수를 잘못 파악한 건 아닌가 싶었다. 그는 출석부를 열고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확인했다. 30명. 정확했다. 결석한 학생도 없었다. 그는 안심하려 했지만 여전히 프린트물은 1장 더 나왔다. 그날 수업에서 지우는 학생들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너희 진짜 30명 맞지? 혹시 누가 몰래 1명 더 있는 거 아니야? 학생들은 웃으며
선생님, 뭐예요, 그게? 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혹시 유령이 우리 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지우는 웃으며 야, 무슨 유령이야? 라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등골이 서늘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교무실에 남아 프린트물을 뽑았다. 그는 이번에는 아예 비디오로 녹화하기로 했다. 복합기에 원본을 올리고 30장을 입력한 뒤 휴대폰으로 출력 과정을 찍었다. 1장, 2장, 그리고 30장. 복합기는 멈췄다. 그는 프린트물을 세어봤다. 31장.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분명 30장만 출력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31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30장째가 나왔을 때 복합기는 분명 멈췄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린 프린트물은 왜 31장인 걸까? 지우는 점점 수척해졌다. 그는 일반 수업만 들어가면 긴장했고 프린트물을 나눠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학생들도 지훈의 변화를 눈치챘다. 선생님,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선생님, 프린트물 또 한 장 더 뽑혔어요? 학생들의 농담이 점점 날카롭게 느껴졌다. 어느 날 지우는 일반 교실에 들어가기 전 복합기 앞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는 원본을 올리고 30장을 입력했다. 이번에는 아예 종이를 한 장씩 손으로 받으며 세웠다. 1장, 2장, 그리고 30장. 그는 확실히 30장만 들고 교실로 갔다. 수업이 시작되고 그는 프린트물을 나눠줬다. 그리고 기다렸다. 역시나 맨 뒷줄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한 장 남아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진짜 30명 맞지? 31명 아니지? 학생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선생님, 또 그 얘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진짜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지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프린트물을 받아들었다. 31장째였다. 그 순간 교실 맨 뒷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작게 웃는 소리였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은 지훈을 쳐다보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지훈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꿈에서 일반 교실을 봤다. 학생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었다. 맨 뒷줄, 빈 책상에 앉아있는 누군가.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지훈이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아이의 손에는 프린트물 한 장이 들려있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생각했다. 내가 미쳤나? 이게 뭐지? 그는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학교로 갔다. 그날 일반 수업에서 지우는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너희 진짜 아무도 장난 안 쳤지? 프린트물 누가 몰래 한 장 더 넣은 거 아니야?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희도 무서워요. 진짜 저희 30명 맞아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프린트물을 나눠줬다. 그리고 또였다. 선생님, 한 장 남아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도대체 왜? 왜 자꾸 한 장이 더 나오는 거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프린트물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맨 뒷줄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선생님, 저예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맨 뒷줄, 빈 책상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금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교무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며칠 뒤 지훈은 학교에 병가를 냈다. 그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선생님, 저예요. 지훈은 결국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일반 학생들에게 그날 일을 사과했다. 선생님이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랬어. 미안해.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훈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피했다. 지훈은 교무실에서 혼자 프린트물을 뽑으며 생각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그는 복합기를 다시 점검했다. 이번에는 아예 새 종이를 꺼내 한 장씩 손으로 올리며 뽑았다. 30장. 정확했다. 그는 그 프린트물을 들고 일반으로 갔다. 수업이 시작되고 그는 프린트물을 나눠줬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지훈은 안심하며 수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조용히 다가왔다. 선생님, 이거... 그 학생은 프린트물 한 장을 내밀었다. 31장째였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학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제 책상에 그냥 있었어요. 지훈은 그 프린트물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프린트물 맨 위에 연필로 작게 쓰여진 글씨. 저예요. 지훈은 그날 밤 교무실에 남았다. 그는 복합기를 켜고 원본을 올렸다. 이번에는 아예 한 장을 뽑았다. 그는 그 한 장을 들고 세어봤다. 한 장. 그는 다시 한 장을 뽑았다. 역시 한 장. 그는 계속 한 장씩 뽑았다. 10번, 20번, 그리고 30번. 그는 30장을 모아 세어봤다. 31장. 그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뭐야? 뭐냐고! 그의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복합기가 갑자기 다시 켜졌다.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복합기에서 프린트물이 한 장 나왔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다. 그건 그의 원본이 아니었다. 종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대신 흐릿한 그림이 인쇄돼 있었다. 사람의 형체 같았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저예요. 지훈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지훈은 그날 이후 학교를 그만뒀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은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지낸다. 그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술을 마시던 날 취기가 오른 그는 결국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가 학교 그만둘 때 일반 애들이 나를 다 피해 다녔어. 그래서 한 녀석 잡아서 물어봤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날 교실에서 저예요라고 말한 게 나였대. 근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지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복합기, 내가 마지막으로 뽑은 그 종이
아직도 내 가방에 있어. 근데 무서워서 못 꺼내봤어. 그는 가방을 열어 그 종이를 꺼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종이에는 흐릿한 형체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 저예요. 하지만 그 형체는 지훈이었다.